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시도입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네, 검찰은 체포동의안 가결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구속심사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아까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면서 좀 소란도 있긴 했는데,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입니까? 네, 부결이 아닌 가결인 만큼 검찰은 이후에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짧게 말했는데요. 앞서 표결 전에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적 맥락으로 헐뜯으면서 또 자신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언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표결 결과를 국회에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바랐던 대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직접 법원의 구속심사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도착한 뒤 날짜가 지정될 예정인데 심사 일정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심사까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근거로 제시할 논리와 증거들을 추리는 데 주력할 전망인데요. 검찰은 142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되는 건 물론이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간업자,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모인 데 더해 이 대표의 결재가 찍힌 관련 자료 등 물적 증거까지 뒷받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면 성남시가 최소 200억 원을 환수할 수 있었을 거란 점, 또 쌍방울의 방북 비용 등 대납 정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란 겁니다. 백현동 의혹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대북 송금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녹취록이 확보됐다는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하면 이 대표가 최소 징역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핵심 구속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당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공무원들에게 진술을 회유한 사실도 파악됐다며 이미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고 피력했는데요. 이 대표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면 관련자들로서는 회유나 비난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며 위해까지도 우려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대표의 주변인들, 특히 현역 의원 신분의 측근들이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을 받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작 수사를 해온다는 취지로 반발해온 만큼 향후 영장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극한 단식 상황 역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